안녕하세요. 컴퓨터닥터맨 CD맨입니다. 갤럭시 노트 9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팁들을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노트 9을 사용하면서 알아두면 괜찮은 기능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버튼을 꾹 누르면 홈으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버튼은 없어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버튼으로 바뀌었지만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 하던 도중에도 만약 홈으로 가고 싶다면 이 부분을 꾹 누르면 되고요. 끈 상태로 이걸 꾹 누르면은 진동이 있고 난 뒤에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여기는 전원 버튼 이용해서 켜도 되지만 하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켤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 화면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빅스비 홈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쓰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데이터만 낭비하게 되고 불필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걸 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손가락 두 개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있는 화면 뜨고요. 위젯으로 넘어가도 뜨긴 뜨지만 왼쪽으로 밀어보면 빅스비 홈이 보입니다. 빅스비 홈 스위치를 꺼주면 빅스비 홈이 꺼지게 되고요. 왼쪽으로 밀어도 화면이 뜨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시 필요하다면 켜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펜의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면서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카메라를 띄울 수가 있고요. 버튼 한번 누르면 사진 촬영합니다. 만약 셀카 찍고 싶다면 버튼 두 번 누르면 셀카로 바뀌게 되고요. 다시 누르면 사진 촬영. 전면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기능이 가능한데요. 내려보면 S펜 리모컨에서 들어가 보면 여러가지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갤러리에서 다음 항목을 볼 수도 있고요. 음성 녹음할 때 역할도 있고, 보면 크롬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없지만 유튜브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 도중에 버튼 두 번 누르면 다음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서도 조용 가능하고요. PPT를 보고 있는 도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괜찮은 거는 이게 셀카봉에 있는 셀카봉 리모컨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실행시키고요. 먼 거리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삼각대에 고정시켜 놓고 연인끼리 같이 이동한 다음에 버튼 눌러서 사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행 갔을 때 셀카봉을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촬영하는 분을 봤는데 삼각대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실제로 저녁에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잠깐 만지고 싶을 때 소리가 나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음을 하게 되는데 무음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소리를 켜주지 않아서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 설정에 들어가서 무음을 선택합니다. 무음 아래 보면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직접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1시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음을 1시간 동안 해놓으면 1시간 지난 뒤에는 자동으로 소리로 변경되니까 무음을 켜놓고 즐기고 화면을 꺼두면 자동으로 소리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를 자주 쓰는 분들에게 괜찮은 기능인데요. 와이파이 설정에서 고급 설정 들어가 보면 와이파이 절전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와이파이 절전 모드를 켜두면 와이파이 사용 패턴에 따라서 사용량을 줄여서 배터리 소모량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항시 켜져 있긴 하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중에 배터리를 더 많이 쓰는 걸 줄여주기 때문에 이 옵션을 켜놓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기능인데요. 카메라를 빨리 실행할 때는 전원 버튼 두 번 빠르게 눌러주면 바로 카메라가 실행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서 자동 모드를 이용하면 자동 최적 모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웬만한 사진을 다 잘 찍을 수가 있는데요. 장면별 최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능 이용해보면 좋습니다. 이 기능 옵션은 카메라 설정에서 장면별 최적 촬영 이걸 켜놓으면 되는데요. 음식이나 인물, 꽃, 실내 동물 여러가지 장면에 대해서 자동으로 최적화된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장면이 자동으로 인식되는 걸 봤는데요. 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 모양이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있는 경우에 사람 모양으로 뜨면서 가장 최적화된 모드로 사진 촬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재밌던 기능은 만약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데 눈을 깜빡이거나 해서 만약에 감은 사진이 촬영되게 되면 눈을 감았다고 알람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서 효과를 이용하면 좀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그냥 사진 찍는 것보다 효과 적용하니까 좀 밋밋했던 사진이 조금 살아있는 듯한 느낌으로 좀 잘 찍어져서 그냥 대충 찍었지만 괜찮은 사진처럼 나와서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좀 자동으로 선택도 가능한데요. 카메라 앱에서 하단의 매직봉을 누르고 여러가지 효과를 적용해서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적용해보면 꽤 괜찮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선택해두면 여러가지 필터 중에 적합한 필터가 자동으로 선택돼서 좀 그럴듯한 사진을 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카메라 버튼 길게 누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고속 연속 촬영이 선택되어 있는데 만약에 연속 촬영이 하기 싫다면 사진 촬영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GIF를 바로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GIF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길게 눌러보면 연속으로 사진을 찍게 되고요. 이 사진은 바로 GIF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실행해 보면 위에 메뉴가 여러가지 보이는데요. 이렇게 넘기면 여러가지 메뉴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위에 너무 많은 메뉴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메뉴는 없앨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 들어가면 카메라 모드 편집이 있습니다. 카메라 모드 편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모드는 꺼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자주 쓰는 모드만 남겨놓고 사용 가능하고요. 만약에 다른 모드가 필요하면 또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 9에서는 노트 8과는 다르게 4K에서 30프레임이 아닌 60프레임으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설정에서 동영상 크기를 보면 UHD 60프레임이 추가가 된 게 보이는데요. 선택하시면 훨씬 부드러운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슈퍼 슬로우 모션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드에서 자동 모드를 이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 박스 안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슈퍼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 눌렀을 때 바로 찍지 않고요. 옆에 뭔가가 이 부분 지나갔을 때 순간적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개 연속해서 촬영도 가능하고요. 중지도 가능합니다.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영상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해당 동영상에서 GIF 움짤을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동영상을 실행합니다. 하단에 보면 GIF 버튼이 있는데요. GIF 버튼 누릅니다. 원하는 위치 그리고 길이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GIF를 확인하고요. 위에 있는 저장 버튼 누르면 GIF가 만들어집니다. 갤러리로 가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GIF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과 다르게 GIF는 게시판에 올리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움짤을 만들어서 쉽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장갑을 끼고 있는 와중에 동영상을 바로 찍고 싶은 경우가 생길 텐데요. 그럴 때 쓸만한 기능입니다. 카메라 설정해 보면 음량 버튼 누르기를 기본으로는 사진 촬영으로 되어 있지만 동영상 촬영으로 바꿔두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원 버튼을 2번 누르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바로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고요. 볼륨 버튼 누르면 바로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갑을 낀 상태로도 만약에 동영상 찍고 싶은 경우에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낼 때 그냥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느낌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글자를 입력해서 보내면 좋은데요. 펜 메뉴에 보면은 라이브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이브 메시지에서 내용을 필기를 입력을 하고요.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문자를 입력하든지 해서 완료를 합니다. 저장이 되고 난 뒤에 보내기를 하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받았을 때 이런 느낌의 글자가 가서
좀 더 느낌을 전해받기가 쉬워지니까 이런 메뉴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인터넷에 보면은 설정을 켜면 QR코드 스캔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이용해서 스캔하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좀 더 간단하게는 QR코드, 빅스비를 이용해서 QR코드를 켜고요. 인식을 해주면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제어할 때 한 손 조정 모드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축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제스처가 있고 버튼이 있습니다. 제스처는 한 손으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홈 버튼 3번 누르는 걸로 버튼을 설정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홈 버튼을 3번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간단히 줄어들고요. 위치도 조작이 가능하고 크기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빈 여백 부분을 터치를 하면 화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스비를 쓸 때는 하이 빅스비라고 얘기한 다음에 말을 해도 되지만 옆면에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말을 하고 명령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빅스비와 조금 달라진 부분이 기존의 설정을 변경할 때 실제로 설정 화면을 넘어가고 난 뒤에 뭔가 바뀌는 액션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빅스비 화면 자체에서 그냥 바로 설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화면 꺼짐 시간 5분으로 설정해줘. 5분은 지금과 같은 설정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화면에서 바로 변경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른 정보들도 볼 수가 있고요. 빅스비가 할 수 있는 명령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좀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비를 옆에 버튼 있는 거를 자주 이용해 보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특정 앱을 실행시켰을 때 글자 좀 작아서 돋보기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기능에도 돋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돋보기 켜줘. 돋보기가 켜지는데요. 이건 항상 위에 떠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들어와서 만약 글자 작은 부분에 지나가도 이렇게 글자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비를 호출해서 돋보기 꺼줘 하면은 다시 또 끌 수가 있습니다. 자주 뭔가를 깜빡깜빡 하는 분들에게 사용해보면 괜찮은 기능인데요. 리마인더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의 리마인더와 비교해보면 점점점 더 쓰기 편해지고 자꾸 동기화되고 하는 것 같아요. 리마인더 실행, 이렇게 실행이라고 말을 해야 실행되더라고요. 그러면 리마인더에 등록해둔 내용들이 뜹니다. 그리고 말로 등록하고 말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데요. 예를 들면은 오후 3시에 택배 보내라고 리마인드에 등록해줘. 이렇게 말을 하면은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에 알림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깜빡하는 일들이 생기기 전에 등록해 놓으면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실행이라고 불러서 간단하게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가까이 보는 분들에게 필요한 기능일지 모르겠는데요. 블루라이트를 좀 저감시키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다 이 기능이 있는데요. 화면 쓸어 내려보면 블루라이트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필터의 강도 조정해서 조금 청색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청색 에너지를 줄이면 눈을 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은 빅스비를 이용해서도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꺼줘. 블루라이트 필터를 껐습니다. 블루라이트 필터를 끄면 하얀색이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만약 스마트폰 자주 사용한다면 블루라이트를 꼭 필터를 켜서 사용하게끔 하는 게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을 하면서 텍스트도 간단하게 만들고 싶을 때 써보면 괜찮은 기능인데요. 빅스비에서 음성 녹음을 실행하거나 또는 음성 녹음을 직접 실행합니다. 위에 내용에 보면 일반과 인터뷰가 있는데요. 인터뷰는 이제 위아래 마이크를 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목소리를 녹음하는 모드이고요. 텍스트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음성 녹음도 하면서 음성에 포함된 말을 글자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까지 합니다. 10분까지 동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10분마다 눌러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내일 10시까지 오시래요.
조금은 내용이 다르게 들어가긴 했지만 해당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글자를 다시 바꿔 써 넣을 때 좀 더 편리하겠죠. 이런 기능들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 9을 써보면 소리가 좀 더 좋아진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좀 더 좋게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사운드를 한번 켜봤는데요. 소리가 좋죠?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보면은 돌비 애트모스가 설정창이 있습니다. 이걸 켜면은 더 보면은 자동, 영화, 음악, 음성 이렇게 있고 자동이 있는데요. 자동 선택해 두시면 알아서 적정한 모드가 바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명확해지는 게 보입니다.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촬영되는 장소에서 마이크를 여러 개를 놓고 실제 촬영하고 그거대로 이제 음성을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스피커를 그렇게 구성하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이제 스피커가 하나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스피커에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되면서 사운드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영화나 음악을 자주 듣는 분들은 한번 이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할 때 어떤 앱을 실행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됩니다. 근데 그 효과를 꺼버리면 속도 좀 더 빨라지는 듯한 착각을 줄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서 맨 아래 보면은 휴대전화 정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갑니다. 빌드 번호가 있는데요. 빌드 번호 이 부분을 여러 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 되는데요. 저는 이미 활성화해서 지금 이게 뜨는 겁니다. 뒤로 두 번 누르면은 하단에 보면 개발자 옵션이 새로 생긴 게 보입니다.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면 설정하지 못했던 숨겨져 있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쭉 내려보면 전환 효과 애니메이션 배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으로는 애니메이션 배율 1배로 지금 선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꺼버립니다. 애니메이션 길이 배율도 꺼버립니다. 이렇게 꺼버리면 예를 들면 어떤 걸 실행시켰을 때 바로 이렇게 뜹니다. 바로 뭔가 이렇게 탁 켜지는 듯한 효과가 원래는 적용돼야 되는데 바로 탁 뜨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지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울 수 있는 거는 뭔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효과가 나올 때 그게 좀 끊어져서 보인다든지 좀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꺼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다시 해당 부분의 옵션을 돌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T전을 자주 쓰는데요. 거의 항상 쓴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원래 스마트폰을 부모님께 선물해 드린 거는 기본 전화에 스팸을 막는 앱을 따로 설치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T전화 하나로만 쓰고 있습니다. T전화가 스팸도 자동으로 막아주고, 그리고 스팸에서 전화가 오면은 스팸 전화라고 받지 말라고 경보음을 알려줍니다. 스팸입니다. 받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받지 말라고 얘기 나온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면서 전화를 받지 않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수하는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성 통화할 때 자동으로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팸을 막아주는 기능, 음성을 저장하는 기능만 해도 괜찮은 기능이기 때문에 T전화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팁인데요. 구글 포토를 저는 써보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구글 포토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컬로만 무조건 다 저장시켜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진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구글 포토는 사진 용량을 좀 줄여서 올리는 걸 하시면은 해당도가 너무 크지 않은 이상은 그냥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그냥 되는 것만 뿐만 아니라 무제한 업로드, 게다가 공짜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거고요. 원본만큼의 화질은 안 되겠지만 실제 올려진 화질을 실행해 보면 화질이 꽤 좋습니다. 네, 이 정도 화질이거든요. 밤에 찍은 건데 이 정도고, 꽤 화질이 깨끗하고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낮에 찍은 건데 이 정도. 그래서 사진이 무제한 저장되기 때문에 저는 사진 업로드 된 게 몇 장인지 세어보지 못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업로드 했습니다. 용량으로 치면 제가 다 보관을 하지 못할 정도의 용량을 올려놨는데 그래도 무료로 저장이 가능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하고 난 뒤에 구글 포토에서 보면은 메뉴에
여유 공간 확보가 있습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하면은 구글 포토에 업로드된 이미지는 로컬에 만약에 사진이 남아 있다면 업로드된 거는 다 로컬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9의 용량이 넉넉하다면 뭐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진이 보관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원인도 되기 때문에 조금 쾌적하게 사진도 백업하면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구글 포토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팁을 봐주셔서 고맙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